목사님들, 장로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황중선 장로입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애국운동을 한지 저도 얼마 안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경고를 하고 또 이렇게 좀 모이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게 너무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대가 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간섭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서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몇 주 전에도 어느 교단에 장로님 부부 수련회에도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바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절박한 것입니다. 절박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문재인 정권 5년을 국가 반역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한 것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원전을 탈원전을 해가지고 산업 자체를 파탄시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9.19 군사 합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된 한미 연합 훈련 안 하고 또 한미 동맹에 상처를 주고 이런 아주 위태위태한 군사 안보 면에서의 파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최근에 서희초등학교 교사입니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 인권 조례,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하면서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 국가가 정말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냈지만 또 군에 있을 때는 제가 누구보다 더 깊숙하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일선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국가적인 어떤 기밀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주사파 운동권 정권에 한 번 더 들어갔으면 5년이 더 들어갔으면 저는 우리나라 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마르크스 레닌 아시죠? 마르크스와 칼막스와 레닌이 공산주의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확산시키고 할 때 그 몇 명이 불과했냐면 3,200만 그때 러시아 제국의 제적 러시아의 인구가 3,2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2,300명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즉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요즘 포퓰리즘 마찬가지로 이 공산주의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는 특히 기독교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 서방은 거의 진리는 아니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포퓰리즘은 이런 국민들을 왜곡하고 선동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속아요. 그리고 아예 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금이 6.25 전때보다 더 심각하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25 전때보다도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나 적개심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세계 6위, 7위에 잘 사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아직 거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재래식 전쟁, 재래식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은 미군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 현대전은 누가 이기든 간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무기체계가 워낙 위력이 세니까. 이 바쁜 시기에 우리가 전쟁을 최단 시간 내에 끝낸다 하더라도, 뭐 일주일 이전에 끝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30-40년 전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멍청한 대통령, 국가 지도자들이 갖다 준 돈으로 북한은 핵무장을 했습니다. 이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걸 지금 사용하겠다고 불과 며칠 전에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훨씬 더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1975년도에 망할 때 7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파리 평화회담에서 키신저 국무장관과 월메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에서 미군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파리 평화협정은 우리 현대사에 가장 완벽한 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미군이 물려주고 간 군사력은 베트남으로 하여금 세계 4위권입니다. 전투기, 탱커, 장갑차, 포병 포함해서. 그런데 그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1년 반을 버티지 못하고 져버린 것은 뭐냐? 여러분, 그때 베트남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있던 북위 17도선을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월맹 사람들은 위로 올라와라, 월남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와라. 이게 평화협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월맹은 베트남에 있는 자기 고정 간첩들, 자기 세력들을 그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베트남 인구 2천만에 채 10만 명이 안 되는 9만 명이었습니다. 9만 명이면 2천만에 몇 프로입니까? 10만 명 따져도 5%도 아니고 0.5%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이 간첩이었습니다. 공무원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군 조종사가 간첩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북포가라고 올려보냈는데 대통령 붕을 폭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고정 간첩을 포함해서 직파 간첩, 포섭된 간첩들, 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친북, 무조건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반미, 친중 합쳐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현역 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30%, 35% 그랬습니다. 지금은 4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성경도 구약 성경은 거의가 역사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은 역사는 최소한 몇십 년 또는 1세기, 몇 세기를 지나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1945년에 공산주의가 시작돼서 최고로 많이 확산될 때는 28개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망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3, 4개 나라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들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은 다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총석기. 자,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리무진 좌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남 좌파가 뭡니까? 강남 좌파. 서울의 강남 지역에 살면서 가장 국가의 혜택을 받고 가장 누리면서 사회하면서도 좌파입니다. 아주 이중이죠. 이 위엄 촌석기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왜 리무진 촌석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막 사회주의, 절대로 이거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교수의 직책을 누리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겁니다. 우리 좌파 문재인 정권 때 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리무진 좌파라고 지금 온 세계가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크타이거. 여러분, 남아메리카는 여러분 자원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 부족한데 핑크타이거. 빨리.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는 저 남아메리카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무적함대가 왜 저기로 들어갔습니까? 자원을 빼앗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80년대부터 여기에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 들었습니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네수엘라 국민 여성의 반 이상이 매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 사는데 인플레 때문에 여행용 가방으로 돈을 가득 쓸고 가야 라면 하나 받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판이란 역사를 보고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북한의 미래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평택 포스트 먹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처음 거, 뒤에 거. 자, 지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7월 27일은 정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개딸 아시죠? 이 개딸들이 평화 띠익기를 가지고, 인간 띠익기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에 캠프 건물이는 지구상에서 미군들 캠프 중에는 가장 큽니다. 이거 노무현 때 시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평화협정 맺으라.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협정 때문에 전쟁이 예방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지금 정전협정 상태인 현 상태를 종전 선언을 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이것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버젓이 평화협정 맺든지 아니면 아웃. 누구를 보고 아웃입니까? 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군이 큰 규모로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 데는 전부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해적무기입니다. 원자탄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 국민들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주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미군을 6회 공군 해병대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5만 명이 넘습니다. 2위가 독일입니다. 독일도 표정국입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미군들이 약 3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3위가 어딥니까? 네, 우리나라입니다. 한때 6만 명까지 있다가 지금 2만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4위가 이탈리아, 한 1만 5천 명 있습니다. 5위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한 9천 명 있는데 영국은 공군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나라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해적무기였던지 승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폐허가 된 것에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군사 안보에 들어갈 국가 지정을 미군들 때문에, 미군을 믿고 전쟁을 억제하면서 경제 성장에 넣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군이 있다가 미군이 철수한 데는 전부 망했던지 알거지가 됐습니다. 베트남 말씀드렸죠. 여러분, 필리핀 1991년에 신추경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양키 고호범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공군과 해군만 있었습니다. 그래?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빠져나가니까 국제적으로 기업들, 금융,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필리핀은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 아시아의 꼬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2021년도에 미군이 다 나가자마자 쫄딱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한미군은 우리 역사상 가장 도움을 줬고, 제가 보기에는 자유통일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됩니다. 더 필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아까 평택, 이거 보십시오. 보면은요, 참 희한합니다. 내용이요, 무슨 유엔 군사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유엔사가 무기 장사하는 미국의 소속, 이 내용도 모르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전 세계가 과학적으로 유엔 산하기구인 IAEA에서도 문제가 없다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서 이번에는 특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나서서 공개 토론하자 그래도 공개 토론 못합니다. 광우병 때 그러지 않습니까? 광우병 사태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무기 장사하려고 우리 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정말 이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주적입니다. 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효도하지 않으면서, 물론 완벽한 효도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애국운동 안 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조금도 없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 용사들은 정말 아무도, 그때는 우리나라는 존재감조차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쟁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내년 총선에서 목표하는 바를 얻어가지고 국가를 개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은 이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조금 섭섭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 일에 정말 우리 교계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말 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뭐 쭉 들으셨지만은 우리 자교총,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 여러분 주요 교단 12개 교단과 교단들이 하나로 지금 통합했습니다. 물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핵심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랑 우리 장로들이랑 교회에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권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마을 가입, 자유통일당 가입, 퍼스트 모바일, 선교카드 하기만 하면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상백명 기도원 용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